작은 서점. 합시다 스크럼. 오전 9시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스크럼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책 가운데 장유진의 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어봤습니다. 스크럼이란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에서 널리 쓰이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의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라죠. 분주한 직장인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의 저자 장유진의 책갈피가 마련돼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기쁨과 슬픔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책 제목이나 소설가의 이름이 독자들에게 친숙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 젊은 소설가의 대표 주자입니다. 작품도 쓰셔야 하고 또 강연이나 여러 인터뷰 요청도 많을 텐데 흔쾌히 우리 작은 서점의 식구가 되어주셨어요. 요즘 에세이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이 책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던데, 자, 장유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류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오프닝을 아주 예쁘게 사랑스럽게 읽어주셨어요. 네. 아니, 주차는 잘하셨어요? 그 KBS 오시는 길에 그렇게 걱정을 하셨다면서요? 주차 못하면 어떡하나. 살짝 길치여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조금 헤매긴 했지만 잘 왔습니다. 네, 익숙해지셔야죠. 이제 이 길이 자주 네. 오셔야 되니까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그 일의 기쁨과 슬픔 첫 문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일의 기쁨과 슬픔 KBS에서 단막극으로 나오기도 네. 했었고 나온 지 이게 언제 나온 이게 소설이죠? 발표가 네. 2018년도에 발표가 2018년도요. 되었고요. 네. 꽤 오래된 소설인데 아직까지도 맞아요.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인기를 계속 실감하고 계신 거죠? 이 소설에 대한 인기가 사실 이 일의 기쁨과 슬픔이 저의 데뷔작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데뷔작이 대표작이 된 케이스여서 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데뷔작이라는 건 네. 제가 소설가가 아닌 상태에서 쓴 글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소설가가 될 줄 모르고 쓴 글이 지금 저의 대표작이 됐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항상 소설가가 되고 싶어 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요. 네, 시작부터 이렇게 대박을 치고 하시면 앞으로 그 짐도 그렇죠? 그 좀 그 뭐 다 잘 돼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건 그렇죠. 네. 네. 자, 앞에 우리가 그 스크럼 얘기를 했어요. 스크럼이라는 게 이제 오늘 할 일을 이제 기업에서 오늘 이렇게 나는 무슨 일을 한다.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짧게 해야 되는 게 네. 그 취지인데 이 눈치 없는 대표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효율과 뭐 성과 얘기를 하면서 정작 회사에서는 이렇게 네. 답답하게 구는데 이런 것들과 마주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직장인들, 네. 직장인들의 애환이에요. 우리 작가님의 소설에서는 이런 평범한 직장인들의 그런 애환들이 너무나 재치 있게 이렇게 풀이가 돼 있잖아요. 저는 그런 무슨 뭐 축의금 얼마 넣는 거 고민하는 것도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지금 가방에 몇만 원을 꺼내야 되나 더 넣어야 되나 고민하고 맞아요. 하면서 그 책의 또 일부를 떠올렸습니다. 판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다면서요? 네. IT 업계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데뷔를 하게 됐어요. IT 업계에 계셨어요? 네네. 그럼 제법 바쁜 직장인이셨겠네요.
바쁠 땐 바쁘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직장 생활 하신 거예요? 직장 생활 거의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네. 10년이면 뭐 제법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다가 과감하게 이제 때려치고 프리랜서로 네. 나오신 건데 네. 그 뭐 기쁨과 슬픔, 아쉬움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장단이 있는데요. 네. 네. 때려친다는 표현이 이제 과감하게 때려친 것 같지만 네. 사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네. 책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긴 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 프리랜서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네. 창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 회사 다닐 때 일은 어떨 때는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비슷하거나 그쵸. 어떨 때는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일을 했었어요, 저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소설 쓰는 일은 다름 아닌 내가 썼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고유성이 그런 불안정성을 극복할 만큼 되게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직업적 만족감. 저는 이제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 창작의 기쁨이라는 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뿌듯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창작의 그 영역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나운서라는 네. 거는. 네. 자, 우리 장유진 작가님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소설가 지망생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정말 바쁜 직장인인데 나는 언젠가 소설가가 될 거야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너무 부러워할 것 없다. 다 장단이 있고 저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충도 있는데 네. 내가 쓰는 소설에 좀 고유성의 미덕을 좀 믿어봐 주는 게 자기만의 소설을 쓰는데 도움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흔들리지 말고. 네네. 네, 나를 믿고 계속 네네. 펜을 들어라. 오, 네. 네. 왜냐하면 저는 뭐 어디서 데뷔를 해야 작가고 어디서 상을 타야 작가가 되고 그렇다기보다는 나만 쓸 수 있는 글이라는 게 있으면 이미 네. 그 사람은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글이 조금 독특해서 이렇게 쓰면 안 돼라는 말을 듣더라도 네. 오히려 그래서 나만의 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내가 쓰는 글을 믿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게 우리 작가님은 정작 보니까 신문문학대상,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창비 신인 소설상 뭐 이런 거 쭉 지금 역대 그 정말 유명한 상들을 다 휩쓰셨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예. 저도 이제 습작하던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문화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공자가 아니라서 네네. 그래서 전공자가 아니니까 문화센터에서 시작을 했다가 문예창작학과 대학원도 갔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직장생활 기간만큼 동안 네. 습작생으로 살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그때 정말 이렇게 소설 쓰는 거 아니다. 너의 소설이 별로다. 이건 소설이 아니다라는 말을 그런 모임에서 꽤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소설로 이렇게 상도 타고 책도 뭐 베스트셀러도 네. 되고 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믿고 매진한 결과의 그 달콤한 열매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결과만 볼 거 아니에요. 다 이룬 작가니까 저런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이제 소설가에서 또 이렇게 이제 방송인으로 또 방송인? 방송인이죠.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그런가요? 마이크 앞에서 네. 근데 굉장히 그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정말요? 예, 되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좀 방송에 좀 센스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딱 지금 좀 느껴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인으로서도 이제 영역을 이렇게 확장을 해 가고 계시는데 네. 우리 코너 이름이 장유진의 책갈피예요. 마음에 드세요? 이거 본인이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어준 건가요? 이거 확인을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후보안이 있었는데 예. 작가님께서 이제 골라주신 책갈피가 마음에 들어서 네. 이 코너를 어떤 내용으로 좀 꾸려가실 예정이신지. 하나의 이제 주제를 중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봄이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봄이라는
네.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봄. 아, 정말 봄하면 많은 어떤 예술인들의 영감을 주는 주제인데 오늘 네.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작품이 떠오를까요? 사실 이 봄이라는 키워드를 듣고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백수린 작가님의 참담한 빛이라는 네. 책에 수록된 첫사랑이라는 단편입니다. 아, 첫사랑, 봄. 뭔가 굉장히 연관이 있네요. 백수린 작가와 좀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워낙에 네. 이제 백수린 작가님 데뷔할 때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팬이었는데 네. 제가 대학원에서 잠시 습작 기간을 가질 때 제가 백수린 작가님의 그 강의를 수업을 들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 수업을 들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연배가 좀 우리 장 작가님보다는 있으신. 좀 한 몇 살 정도 차이, 4-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저기 KBS 일라디오에서 우리 작가님 소설 좀 얘기할 거라고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오신 건가요? 어제 밤에 안 그래도 뭐 양해를 구했다기보다는 네네. 읽다가 네. 또 너무 좋아가지고 막 뽕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어서 네. 연락을 했습니다. 네. 좋아하셨죠?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참담한 빛 오늘 이제 들고 오셨고 그 안에 수록된 첫사랑 네. 얘기를 해볼 텐데 첫사랑 하면 그 앞에 우선 첫사랑이 붙는다는 거는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풋하고 예쁘지만 그 끝은 좀 씁쓸한 맞아요. 마냥 달콤하진 않은. 네. 사실 또 봄이 또 그렇잖아요. 맞아요. 항상 네. 따뜻한 게 아니라 추위도 있고 요즘 네. 또 막 공기도 안 좋고. 글쎄 이 소설에서는 첫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소설은 화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네. 명동에 있는 되게 큰 백화점에 가면서 시작을 해요. 딱 날짜도 나옵니다. 네.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날은 4월 7일 금요일 이렇게 네. 딱 봄이죠. 네. 근데 어떤 아르바이트냐면 그 백화점 VIP들 행사에 무슨 이제 명패 같은 게 나가는데 그 아크릴판을 알콜로 열심히 반짝반짝 닦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막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 사이에 이제 아르바이트 대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이유가 뭐냐면 대학 때 남몰래 좋아하던 네. 짝사랑이자 첫사랑이던 선배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한번 뭐 만날래? 뭐 결혼은 했니? 이러면서 안 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날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선배를 만날 때 입을 원피스라도 사야겠다. 아, 네.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예. 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서 창문 밖으로 막 벚꽃이 보여요. 네. 그래서 벚꽃이 보이는데 그 아크릴을 닦는 거예요. 닦으면서 아크릴이 잘 반짝반짝 잘 닦였나 이렇게 창문에 비춰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네. 중간중간 이제 그 첫사랑 선배를 이제 떠올려요. 근데 그 첫사랑 선배와의 첫 만남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이제 모임에서 네. 이 화자는 노어 노문학과 러시아 문학과 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신입생 때. 그 선배가 나이가 좀 있는 복학생?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문학을 되게 사랑하는 그런 선배인데 너는 왜 노문과에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짝 읽어보자면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 내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 중에서 그나마 마음에 들었던 것이 노문과였기 때문에 지원했던 것뿐이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화자는. 안나 까레리나를 좋아해서요. 아, 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네. 근데 이제 그 대답에 잠자던 문학 덕후의 심장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가 급발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이 읽힌 외국 작가가 누군 줄 아니? 바로 톨스토이야. 이러면서 흥분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갑자기 문학소녀가 돼버리네요. 네, 네. 여자 주인공이. 네. 그래서 선배는 왜 노문과를 선택했어요? 라고 하니까 푸시킨을 처음 읽었을 때 존재의 빛이 깃든 느낌이 들었거든.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우처럼 울림이 좋은 저음이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극적으로 들렸고 하지만 그 선배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있어서 이제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선배를 좋아하게 되는데 조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낭독을 해볼까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그 기초 러시아어 스터디 열정이 많은 선배라서 그런 스터디를 막 꾸려서 해요. 네. 그게 끝나면 이제 선배가 화자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밤에. 네. 그 부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그 첫사랑과의 만남, 정말 그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들린다는 그 표현이 네. 어떤 건지 우리 알잖아요. 네, 그 느낌 맞습니다. 아니까. 네. 근데 이렇게 정말 설레는 첫사랑이 시작됐는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이루어지는 사랑입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네. 이 화자의 첫사랑이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대학 시절에 마무리가 됐는지 그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거는 이게 뭔가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환학생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뭔가 계기가 되나 보죠. 네.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한참 지나서 네. 바로 그 선배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겨울에 빈 벚꽃 네. 나무에 가지를 보면서 4월에 이 선배랑 진짜 벚꽃을 벚꽃잎을 맞고 싶다. 벚꽃을 네.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보지만 네. 연락이 다시 왔으니까 그 백화점에서 벚꽃 보면서 예.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설을 끝까지 읽으면 그래서 그 선배랑 결국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가 나옵니다. 아, 예쁜 원피스를 구입을 해서 데이트를 못 하는 건가요, 혹시? 그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뭐 대충 어떤 결말이 이어질지 네. 예상은 되는데요. 이런 첫사랑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 첫사랑 그 자체에 좀 매료가 됐다면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그걸 좀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당시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는 그 첫사랑과 막 인생 설계도 하고, 그쵸? 근데 그 시절이 다 지나가면 정말 그게 그 당시가 정말 애환이었고, 어찌 보면 그 시절에 대한 애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네. 이게 첫사랑이 결코 예쁘지만은 않고 그냥 네. 뭔가 한켠에 상처처럼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지금 그런 걸 다 잊고 지냈는데 우리 작가님의 요 낭독, 그 짧은 낭독으로 지금 정말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이 백수린 작가의 첫사랑 어떤 매력을 느끼시는지 한 줄 평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봄 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네. 그래서 계절이 봄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봄에 어떤 설레는 첫사랑을 하는 그런 20대 초반의 느낌이 네. 떠오르기도 하고 또 20대가 인생으로 치면 봄이니까. 네. 아, 좋을 때다. 그래서 백수린 작가 작품 중에서 또 봄하면 떠오르는 어떤 작품을 또 가져오셨는지요? 네, 이거는 백수린 작가님의 최신작인데요. 봄밤의 모든 것. 제목부터 봄이 들어갑니다. 네. 시라는 책에 수록된 봄밤의 우리라는 단편입니다. 아, 봄밤의 우리. 네. 그 봄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네. 이 소설은 파리로 유학을 갔던 화자, 여성 화자의 시선에서 전개가 돼요. 거기서 유타라는 일본인 유학생을 알고 지내게 되는데, 사실 유타는 자기보다 훨씬 똑똑하고 노트 필기를 이제 매번 빌릴 정도로 프랑스에 오래 살고 지식도 많지만 프랑스어 발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더 프랑스어를 잘하고 똑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약간 관계성이 있고 또 둘 사이에 약간의 성적 긴장감이 있습니다. 네, 없지 네. 않은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좀 비슷한 구조네요. 아까 첫사랑과. 아, 네. 어떤 관계로 맺어지진 않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귀국을 하기 전에 이 유타에게 할머니라는 존재가 되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나이가 많고 아프셔서 그것 때문에 그냥 다 접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안 상태에서 한국에서 와서 각자 지내다가 네. 어떤 일을 계기로 서로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봄밤이죠. 어느 봄밤에 이 화자의 너무 소중한 강아지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돼요. 네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데 봄밤에 산책을 하다가 그 강아지와 보냈던 마지막 봄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슬퍼했는데 유타는 그 소중하게 여기던 할머니가 네.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너무 슬퍼서 내가 이게 슬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할머니 돌아가신 사람한테 내가 내 강아지
이뤄서 슬프다는 얘기를 해도 되나? 라는 말을 막 참고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타가 위로를 해줘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봄밤을 배경으로 한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좀 인상적인 장면 앞서 또 그런 네. 감동적인 낭독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잔디밭 위로 떨어져 내린 꽃잎들이 은화처럼 빛났다. 네. 백수린 작가 봄밤의 모든 것의 수록작 봄밤의 우리였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사랑하는 존재들과의 이별이란 주제가 되겠군요. 네, 그런데 너무 이제 아름다운 장면을 네. 배경으로 그러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내가 또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네. 사랑하는 존재를 잃었을 때 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나 혼자 봐도 되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왜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아끼던 나의 첫차와의 이별, 물을 주지 않아서 죽어가는 화분과의 이별, 뭐 강아지, 가족 그런 이별에 항상 그 배경이 어땠는지 좀 놓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저도 이게 몇 장면들이 지금 떠오르면서 아 그때 그래 정말 쓸데없이 아름다운 밤이었어.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네. 게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봄과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주제인데 네. 너무나 찬란해서 슬픈 봄. 그쵸. 뭔가 봄의 역설 뭐 이런 게 좀 그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벚꽃잎이 막 흩날리는 네. 이 아름다운 날씨와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를 잃었을 때의 슬픔이 교차되면서 네. 사실 어제 이제 이 작품을 소개를 하려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네.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아 진짜로요? 저 지금 원래 속쌍꺼풀인데 한쪽 눈 겉쌍꺼풀로 바뀌었잖아요. 너무 부어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네. 다시 읽어도 그 감정이 계속 이렇게 막 솟아나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까먹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사실 이제 우리 백수린 작가 이 봄밤에 우리 지금 짧게 들으면서 이 책은 좀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봄하면 좀 떠오르는 곡, 우리 앞서 페퍼톤스 노래 들었는데 한 곡도 추천 받아볼까요? 김현철과 롤러코스터가 함께 부른 봄이 와라는 곡입니다. 네.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장유진 작가와 함께 장유진의 책갈피 순서인데요. 앞서 이제 백수린 작가의 단편을 같이 들으면서 또 음악 나오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문학을 읽고 이제 뭐 독서하고 이런 게 좀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긴 소설보다는 이런 좀 감수성 짙은 이런 단편들 접하면 쉽게 또 책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작가님? 네. 사실 저는 단편 문학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단편 아까 이제 여태까지 낭독을 했던 소설들도 다 단편 소설이었고 단편 소설을 읽을 때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소설들도 네. 이런 내용이다라는 식으로 줄거리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단편 문학에서 저는 어떤 내용이다, 어떤 줄거리다라는 거는 그게 차지하는 비중은 저는 절반 이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단편 문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냥 얘기가 흘러가다 마는 느낌이다. 네. 갑자기 뚝 끊어지는 느낌이다. 혹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이해를 못하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감히 이제 단편 소설을 읽을 때 감상하는 약간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 그 줄거리보다는 이 짧은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그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면 문장에 집중하라. 네,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단편 문학을 읽고 뭐 내용이 없는데 아니면 사건이 별로 없는데 네네. 라고 하는 건 약간 어떻게 보면 막 칸딘스키의 그림이나 후안 미르의 그림을 보고 아니 초등학생도 그리겠는데 그렇죠. 그냥 선이 아니야? 도형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결이랄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루고 있는 문장 하나하나와 그 문단과 문단 사이에 그 여백이랄지 네네. 그리고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 리듬과 관계랄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네. 마치 회화에서 붓터치를 하나하나 봤다가 좀 멀리서 관망했다가 이렇게 하듯이 읽으면 이 단편 소설의 정수를 훨씬 더 잘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얘기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이 저는 그 장유진 작가님의 일의 기쁨과 슬픔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처음 이제 한 2편 정도 봤을 때는 이게 끝이야? 어머 어떡하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 오시면 그래서 그 일본에 간 걔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해서 뭐 만나나 뭐 이런 거 잔뜩 물어보고 싶은데 맞아요. 그것이 미학입니다. 단편의 미학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나만의 상상으로 맡겨놓고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단편을 접했을 때는 네. 문장에 네. 그 안에 있는 그 여백을 즐겨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책을 잘못 읽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면서 아니에요. 네, 아니 이제 오늘 장유진 작가님의 이제 본인의 책 얘기를 좀 또 들어볼 텐데 네. 이 책도 당시 나왔을 때는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지금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일의 기쁨과 슬픔. 여기에서도 좀 봄이 연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일의 기쁨과 슬픔 이 소설도 그냥 하루의 얘기예요. 네. 딱 하루의 어떤 장면의 얘기인데 배경이 또 마침 봄입니다. 음. 그런데 이 봄은 조금 독특한 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그 제가 일했었던 네. 그 판교에 있는 그 IT 산업단지 네.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있어요. 실리콘 테크노밸리의 이름을 따라한 그곳의 봄의 풍경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꽤 오래 일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 판교의 봄의 풍경도 되게 인상적이고 독특한 게 판교에 가면은 그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을 지나치게 인식을 하고 조성한 단지인 탓에 네. 모든 건물이 너무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이제 반짝반짝한 그 SF 영화에 나오는 미래도시 같은 느낌처럼 네. 그런 디자인의 건물이 한가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건물들 사이사이로 또 벚꽃나무가 이렇게 쫙 펴 있습니다. 네네. 정말 부조화 속에서 찾는 아름다움이겠군요. 정말 네. 부조화스러운데 그래 이런 곳에도 이곳에도 계절이 흘러가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풍경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라서 다들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풍경을 묘사한 장면이 있어서 낭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카페 밖으로 나왔다. 완연한 봄,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는 봄을 느꼈다. 전날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초봄이었는데 목덜미에 따뜻한 햇볕이 느껴지면서 등에 살짝 땀이 배기 시작했다. 목에 사원증을 건 회사원들이 얇은 트렌치코트를 저마다 팔뚝에 걸친 채로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걸어다니고 있었다. 직장인들이 몸을 움직이고 볕을 쬐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케빈이 다녔다는 포털사의 사원증을 목에 건 무리가 우르르 지나갔다. 나야 전에 일하던 에이전시가 망하고 나서 불러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온 거지만 대체 그렇게 똘똘하다는 케빈이 왜 이 회사에 왔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 대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연봉은 광고 붙이고 나면 그때부터 잘 챙겨주겠다 여서 돈으로 유인한 것도 아닐 텐데 싶었다. 의외로 대표가 케빈에게 내민 카드는
개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겠다 였다고. 겨우 그런 말로 설득을 한 것도 신기했지만 고작 그런 말로 설득이 된다는 것도 놀라웠다. 그래서 케빈은 지금 개발적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나 모르겠다. 매일 나오는 버그 잡기 바쁜 것 같은데. 거북이 알은 외근이 있어서 차를 세워둔 판교역 근처의 주차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길을 건너기 위해 함께 육교에 올랐다. 그런데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나서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육교가 길 건너편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있던 쪽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육교가 도로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도로와 평행하게 놓여 있었다. 거북이 알이 내게 물었다. 이상하네. 이걸 육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설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육교 아래쪽에 그늘이 생기니까 비나 햇볕을 피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요? 직장인들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만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운동하라고 만들어 놓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조형물일 수도 있어요. 법으로 정해두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만든 것 같은 성의 없는 조형물이 건물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어떡할까요? 다시 내려가야죠 뭐.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되게 잘 보이긴 하네요. 거북이 알은 육교의 중간쯤에서 난간 쪽으로 다가가더니 거기에 양팔을 올리고 턱을 괴었다. 나도 그녀 옆에 다가가서 주변 풍경들을 둘러봤다.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빌딩들이 빼곡하게 펼쳐져 있었다.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을 너무나 의식한 탓에 지나치게 미래적으로 지어진 건물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SF 영화에서 본 비정한 우주도시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테크노밸리에도 겨울이 지나면 물이 흐르고 봄이 오고 벚꽃이 예쁘게 피고 또 여름이 올 것이다. 아, 네. 그 본인이 쓴 작품을 이렇게 직접 낭독하는 그 기분은 어떤 걸까요? 네. 이 소설을 네. 이 문장을 타이핑하고 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특히나 이 소설은 제가 소설가가 되기 전에 썼던 소설이라서 그렇군요. 더 네. 감회가 새로운 것도 있죠. 이제 요 줄거리가 그 중고거래 앱에서 이제 네. 만나서 이제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직거래를 맞아요. 하는 장면인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큰 사기나 네. 범죄나 뭐 이런 네. 게 있을 줄 알고 네. 봤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결말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저는 봄을 놓쳤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렇군요. 아름다운 봄을 묘사한 장면이 있었구나. 지금 작가님의 낭독을 통해서 다시금 느끼는 그런데 자책하실 겁니다. 필요가 없는 게 저조차도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고 네. 심지어 막 이런 데 나와가지고 추천도 한 소설인데 네. 몇 년 뒤에 다시 읽으면 또 새롭고 네.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 장면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아. 또 새롭게 좋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고 또 읽을 때마다 또 새롭게 내가 좋아하는 장면들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제 독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몇 년 지나서 본인의 작품을 다시 봤을 때 그냥 저 제3자의 어떤 소설가 작품처럼 그렇게 객관해서 느껴지는 건가요? 특히 책으로 이렇게 나온 소설은 네. 아 이거 내가 쓴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잘 썼지? 포인트는 잘 썼구나. 네. 왜냐면은 지금 네. 내가 쓰고 있는 것이 너무 안 써지니까 네. 과거에 내가 완성해 놓은 게 너무 괜히 더 지나치게 좋아 보이는 거죠. 네. 네. 어찌 보면 우리 장유진 작가의 그 초심을 잃게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을 맞습니다. 오늘 네. 직접 낭독으로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낭독을 듣는다는 게 이 밤에 굉장히 그 낭만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시간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 제목처럼 이제 책 사이사이를 좀 들여다보고 또 노래도 추천받아서 듣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힘들게 이제 KBS까지 오셔서 이 긴 시간을 꾸려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뭐 낭독을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생각보다 더 좋네요. 특히 이제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네. 집중을 해서 낭독을 소리 내서 낭독을 하니까 네. 눈으로 읽는 거랑은 다르게 그렇죠. 한 번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무슨 전문 낭독인들이 아닌 또 그 작가님의 그런 순수한 목소리로 듣는 게 이게 저희가 옛날에 KBS의 낭독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알죠.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네. 오늘 그 낭독의 발견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 장유진의 책갈피 성공적으로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봄 주제로 해서 아까 두 곡을 추천받았는데 어떤 곡도 추천해 주실까요? 끝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곡은 그 가수 박재범 씨 아시죠? 네. 그 하이어뮤직이라는 레이블에서 이제 그 레이블에 소속된 래퍼들과 가수들이 같이 만드는 프로젝트 앨범이 있었어요. 블루 테이프이라는 앨범인데 이게 진짜 명반입니다. 네. 박재범 팬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전 별로 없다고 네, 생각을 네. 하고 거기에 수록된 애프터눈이라는 곡인데요.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봄에 연관된 노래는 아닌데 이 노래가 2020년 9월에 이 앨범이 나왔는데 제가 21년도 봄에 이 앨범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네. 코로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봄 하면은 야외에서 잔디밭에서 막 누워가지고 음악을 듣는 이런 페스티벌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 시절은 이제 그런 걸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앨범 전체를 들으면서 이 앨범의 첫 곡부터 끝곡까지 듣는 것이 그냥 페스티벌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뭔가 기승전결도 있고 뭐 감미로운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이 그 코로나 시대에 저한테 하나의 페스티벌처럼 주어졌던 앨범이었고 그래서 애프터눈을 들으면서 막 벚꽃잎을 보면서 달리기를 하던 생각이 나서 네. 이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봄을 유독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벚꽃 다 지고 나면 쓸쓸해서 어떡하나. 우리 장유진 맞아요. 제가 봄을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네. 앞으로 벚꽃 피면 우리 장유진 작가가 좀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박재범 PH1 지소울이 함께하는 애프터눈 들으면서 장유진 작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라디오 북클럽 작은 서점. 엄마 아빠 아프게 사랑해줘 고마워. 엄마 아빠 나를 위해 걷고 나를 위해 굶고 나를 위해 외치고 싸우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엄마 아빠로 살려는 두 사람의 아이 예은이야. 나는 그날 이후에도 영원히 사랑받는 아이 우리 모두의 예은이.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 진은영 시인의 시집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에 수록된 시 그날 이후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슬픔을 기억하면서 오늘 작은 서점의 문을 닫습니다. 끝곡으로 코코 OST에서 Remember Me 띄워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